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열심히 함수 개념을 이제 배웠죠. 그죠? 함수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뭐뭐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출력문 개념 배웠죠. 그죠? 출력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쓴다? 프린트. 프린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개념 배웠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역 공간,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 중에 함수 외부의 함수 실행 시 넘겨준 그 인자값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바로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조건문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써요?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if, 그 다음에 elif, else 이런 식으로 한묶음으로 써가지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안에는 이제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개념이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지금 안 알려드렸냐면 이따가 배울 이제 리스트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포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뒤로 배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개념을 아직 안 배웠죠. 개념을 배웠죠. 함수 개념을 배웠을 때 함수는 이제 정의 및 실행,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 리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함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내장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장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뭐다? 함수다. 뭐 인트, 그 다음에 str, 그 다음에 뭐 플러 이런 거, 뭐 포맷, 자 이런 것들 다 뭐다? 함수예요. 즉 내장 함수라는 거는 뭐다? 파이썬이 이미 가지고 있는 뭐다?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df를 이용해서 정의한 함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이 이제 우리 함수 개념까지 열심히 배워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항구가 있대요.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이렇게 이제 배가 떠 있는데, 배가 이렇게 있대요. 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뭐가 유명한가요? 딸기가 유명한가요? 자, 그래요. 한국에서 재배한 K 딸기가 갑자기 전 세계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뭐 K 뭐 드라마, K 뭐 팝 뭐 이런 거 말고 갑자기 K 딸기가 유명해져가지고 방송에서 누군가 딸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딸기가 이제 한국에서 재배한 딸기가 그렇게 맛있더라 해가지고 딸기를 수출권을 우리가 따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말고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 나라에다가 여러분들이 딸기를 보내야 되는 건데, 자, 하나는 뭐 싱가포르, 하나는 미국, 하나는 멕시코, 하나는 뭐 뉴질랜드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세계 각지로 우리가 재배한 딸기를 그냥 보낸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낼 때 배에다 실턴, 비행기에 실턴 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잘 이제 신선 보관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딸기 9상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묶어 놓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뻗어 나간다, 뻗어 나가지 않는다? 뻗어 나가지 않는다. 뻗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묶어놓게 되면 얘를 각지로 뻗어나가게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묶어놓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묶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딸기 9상자를 미국의 어떤 부자가 K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상자를 다 주문을 했대요. 다. 그러면 다 주문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묶어놓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묶어놓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국에다가 수출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9상자를 배에다가 몇 번 실어야 되는 거예요? 9번 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9번.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미국 본토로 도착했어요. 자, 미국 본토로 도착했을 때 또 몇 번 내려야 된다? 9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내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이제 트럭이 와서 이거 딸기인가요? 해가지고 딸기를 또 실어야 되는데 몇 번 실어야 돼요? 9번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9번. 그 다음에 택배가 이제 중간 집화장에 내려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9번 또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아저씨가 사는 집에 딱 도착했대요. 그럼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10층 정도에 산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 날라야 된다? 9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매번 9번 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낱개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9번 옮기는 게 아니라 몇 번만 하면 되니까 한 큐에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요거를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가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왜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물건을 많이 담아야지만 그 물건을 우리가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실어가지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뭐 할 수 있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강사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언어로 합시다. 그냥 랭이라 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자, 데이터는 묶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묶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이썬에서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무조건 묶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박스들을 감싼다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철수의 데이터래요. 철수라 했을 때 철수. 그러면 철수의 이름,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나이, 뭐 철수가 좋아하는 뭐 운동,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철수하고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이루는 것들은 철수와 관련된 데이터로 뭐다? 묶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래요. 유리. 그러면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면 이런 식으로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 게 뭐다?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 왜냐면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통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객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객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객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울 거냐면 컬렉션 객체라고 합니다. 컬렉션 객체라고 해요. 이 컬렉션 객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컬렉션 객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컬렉션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컬렉션 객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구조로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뭐다? 이 컬렉션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컬렉션 객체 중에 어떤 개념이라는 걸 배울 거냐면 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라는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왜 리스트를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5개 저장한대요. 5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수에는 데이터를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했죠? 그렇죠? 오직 하나밖에 저장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는 10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A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 5개를 저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저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A1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변수라는 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A1에 10 들어갔다가 A1에 뭐 들어가요? 20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간에는 뭐가 된다? 20이 돼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다?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숫자 5개니 망정인지 숫자 10개, 예를 들어 숫자 100개 또는 숫자 1000개라고 하면 우리가 변수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1000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가독성도 현저히 뭐하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 컬렉션 객체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컬렉션 객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를 저장한대요. 나이를 저장. 자, 나이를 저장하는데 나이를 그냥 이제 일반적인 나이 하나, 둘, 세 개를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이들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ge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0, 30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ge 딱 해가지고 출력하면 마지막에 뭐 나와요? 30 나와버리잖아요. 30. 그죠? 이해되시죠? 30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리스트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age가 아니라 ags라 쓸 거예요. ags. 왜 복수라 지는지 아시죠? 복수라 지어야지만 데이터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쓰니까요? 자, 눈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여기다가 대괄호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이 대괄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생성한 겁니다. 리스트 생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체의 일종이에요. 객체의 일종. 객체의 일종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리스트 말고 채워져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10, 20, 30.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10, 20, 30이라 썼는데 지금 이 ages라는 이 변수에 이 값이 3개가 동시에 다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죠? 왜 아니에요? 자, 제가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하나밖에 못 넣는다 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배우면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요 점이에요. 강사님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ages라는 변수에 10, 20, 30이 다 들어가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자, 파이썬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냐면 이걸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캐머스 초기하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객체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자, 얘가 ages라는 변수라 해봅시다. 그림을 조금 색상을 다르게 할게요. 자, 얘가 ages래요. ages. 나이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했어요? 객체를 하나 만들면, 자,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램이라는 공간에 뭐 한다? 객체가 만들어진다. 어디에 만들어진다고요?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객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ges라고 이렇게 쓰고 대괄호로 딱 썼어요. 그러면 이게 대괄호가 뭐라고요? 이게 객체라고요. 객체. 객체. 오브젝트. 객체를 만든 건데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요 녀석이 여기에 만들어진다. 여기. 램 안에. 그러면 램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 내부에 칸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값을 몇 개 넣었어요? 3개 넣었죠. 그죠? 3개 넣었기 때문에 몇 칸? 하나, 그 다음에 둘, 3칸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10, 20, 3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안에는 값을 3개를 넣을 수 있다 했나요? 불가능하다 했죠. 값을 3개 못 넣어요. 일단 변수는 무조건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객체 제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를 만드는 동시에 객체가 생성된 동시에 객체 내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모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리모컨. 리모컨. 자, 요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 리모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리모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모컨은 뭐냐면 주소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소값. 주소값.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주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소를 알면 자, 여러분들이 배송을 시켰어요. 또는 배달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 배달 기사님이 여러분들이 주소를 알면 그 여러분들 주소로 찾아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주소만 알면 여러분의 집 주소로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킨 물건을 갖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내부에는 리모컨, 주소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소값의 주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0, x, 1,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주소값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리모컨을 여러분들이 변수에 집어넣는 건 가능합니다. 자, 변수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몸집이 작은 녀석인데 얘는 코끼리처럼 거대한 녀석이에요. 객체는. 근데 코끼리처럼 거대한 녀석을 조그마한 공간인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 코끼리처럼 몸집이 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얘가 변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뭘 만든다? 내부적으로 리모컨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리모컨은 뭘 의미한다? 바로 주소값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모컨은 조그맣기 때문에 그 조그만 리모컨을 여러분들 변수에 넣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변수는 여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 기사님이 주소값을 알면 그 주소값을 통해서 그 주소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주소값 알면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물건 시켰을 때, 배달 시켰을 때, 여러분 집 주소 알려주면 배달 기사님이 여러분들 집 주소로 찾아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객체의 주소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소값을 변수한테 알려주면 그 변수는 주소값을 통해서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값이 어떻게 들어있다? 10, 20, 30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소값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각각의 값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객체가 지금 요 방식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값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변수에는 값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서 그래서 해당 변수는 뭘 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뭐 한다? 참조합니다. 뭘 한다고요? 참조. 자, 참조라 해가지고 얘를 그래서 무슨 변수라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해요. 참조 변수. 뭐라고 한다? 참조 변수로 합니다. 영어로는 레퍼런스 밸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레퍼런스 밸리어블, 참조 변수라고 얘기해요. 뭘 참조하기 때문에? 바로 객체의 내부에 생성된 이 주소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객체를 이제 만들게 되면 객체는 쉽게 말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얘는 파일을 묶는 뭐다? 폴더를 하나 생성한 거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파일을 뭐다? 묶는 폴더를 생성한 거다. 폴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10, 20, 30이라는 값을 지금 넣을 건데 아직 넣진 않았어요. 넣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내가 만약에 에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정수 주게 되면 인트, 뭐 문장 주면 str, 그 다음에 true false 주면 불타입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근데 얘네 지금 뭐 나와요?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아, 얘는 현재 리스트 타입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ges라는 변수가 얘가 실제로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id라 쓴 다음에 id 소가로 한 다음에 age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해당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주소값을 뭐한다? 출력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실행해보면 뭐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해당 객체, 해당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값이에요. 근데 이거 참고로 주소값은 여러분들 계속 바뀝니다. 컨트롤 F5 해서 실행하게 되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 자, 램이라 했잖아요. 램이라는 건 뭐예요? 풀네임이 뭐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란 말이에요. 랜덤 메모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메모리에 랜덤한 지역의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소값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자, 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는 내부적으로 뭘 품는다? 바로 리모컨을 갖는다. 그 리모컨은 즉 뭘 말한다? 주소값을 말하고 그리고 변수는 뭘 참조한다?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변수에 객체가 들어간다? 틀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객체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객체 내부에는 주소값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뭘 참조하는 거예요? 그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주소값을 참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파이썬에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변수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10을 넣는다 하면 그 10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파이썬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10을 쓰던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true false를 쓰던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취급되냐면 요것들이 요 데이터가 다 객체로 취급됩니다. 뭐라고 취급된다고요? 다 객체로 취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이라고 값을 쓰고 안녕이라 쓰고 true false를 써도 얘네들이 다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램이라는 공간에 제가 여러분들 변수 해람할 때 그냥 값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 원래는 이것들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을 쓰고 안녕을 쓰고 to를 쓰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만들어져요. 여기에. 뭐 10이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안녕, 그 다음에 뭐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1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안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true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내부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다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에 10이 실제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A라는 변수는 10이라는 값을 뭐 하는 거예요? 10이 들어있는 그 객체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참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학습하실 때는 변수가 그 10이라는 값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이썬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 메커니즘은 A라는 변수가 10이라는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d를 출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이 A라는 변수한테 제가 10이라는 걸 썼을 때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id A 이렇게 나오면 이거 치면 뭐 나올까요? 실행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주소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주소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출력하면 계속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가 참조하고 있는 그 10이라는 값을 뭐 한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입해가지고 뭐 A, 타입해서 뭐 하면 앞에 클래스가 붙었던 건 뭐냐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객체가 생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개념 배울 때 깊게 다룰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여튼 그 객체 타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 클래스가 그래서 붙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B라고 쓰고 안녕이라 쓴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ID B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오냐면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객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자 에이지스가 뭐 한다? 해당 객체를 바라보고 있다. 즉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객체를 이제 다시 리스트 객체를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첫 번째, 변수에는 객체가 뭐다?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왜? 변수는 오직 값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객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메모리 공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램도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램의 어느 부분에 객체가 저장되냐면 바로 힙이라는 공간에서 객체가 저장됩니다. 뭐라고요? 힙. 왜냐면 메모리 공간 안에는 뭐 스택이라는 구역도 있고 힙이라는 구역도 있고 뭐 그런 식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이미지 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코드 영역이 있고 뭐 데이터 영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영역이 있고 자, 여기 보면 힙이라는 영역이 있죠. 보이시나요? 힙. 그러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뭐 일반적인 지약 변수나 뭐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쌓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힙이라는 공간에 뭐 한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힙이라는 공간. 그래서 힙이라는 공간에 메모리가 뭐 한다?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뭔지는 나중에 C 언어 배우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지금 파이썬 다룰 때 이걸 딥하게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파이썬 할 때는. 자, 여튼 객체가 생성되면 주소값이 생기고 그 주소값을 변수는 뭐 한다? 참조를 한다. 하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객체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뭐 한다? 저장이 된다. 만들어지면서 객체 고유의 주소값을 뭐 한다?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참조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조한다.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조한다. 바라본다. 자, 주소값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지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리모컨이라는 건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리모컨이 생성되고 는 해당 리모컨을 뭐 한다? 뭐 변수에 넣는다. 뭐 실제로는 변수에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넣는다고 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주소값을 참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볼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지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 2라고 쓸게요. 2라고 쓰고 대괄호. 그 다음에 에이지스 3 쓰고 대괄호.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가 몇 개 있는 걸까요? 몇 개 있어요? 그냥 대괄호만 세면 돼요. 총 3개 있는 거죠. 그죠? 자, 3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소값은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출력해보면 각각의 주소값이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3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 요렇게 그냥 쓸게요. 그림 밑에다 그립시다. 자, 객체를 여러분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3개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객체가 하나, 그 다음에 객체가 둘, 그 다음에 객체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수도 마찬가지로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3개 있죠? 각각 다른 변수죠. 뭐 그냥 A1이라 쓸게요.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A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있고 A2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있고 A3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다 따로 있다.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요 객체랑 요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101동 101호 102호 여러분들이 101호에 살고 옆집 사람이 102호 103호에 산대요. 근데 보통 이제 옛날처럼 이웃 간에 뭐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교류 거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102호 103호 사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한번 생성되면 얘네들과 다른 객체들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1은 오직 얘네만 바라볼 수 있고 A2도 얘만 바라볼 수 있고 A3도 얘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2한테 에이지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이지스라는 녀석은 지금 뭘 들고 있다 했죠? 에이지스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주소값을 들고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에이지스2한테 준 거는 뭘 준 거예요? 값을 준 거예요? 아니면 주소값을 준 거예요? 뭘 준 거죠? 그렇죠. 주소값을 준 거죠. 이건 마치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는 10이라 썼어요. 그 다음 B는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B한테 뭘 준 거예요? A 준 거예요? 10 준 거예요? 그렇죠. 10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지금 TV 한 대를 에이지스라는 TV 한 대를 두 명이서 같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여러분들 TV 한 대 두 명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TV 한 대를 지금 TV 한 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에이지스2 출력하면 이거는 일반 에이지스하고 주소값이 같은 주소가 나올까요? 다른 주소가 나올까요? 같은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같은 주소값 나온 거?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객체를 두 명의 변수가 참조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TV 한 대를 두 명이서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에이지스한테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요 파이썬 코드 안에서 객체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객체 몇 개 있죠? 대괄호만 쓰면 돼요. 객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 거죠, 하나. 그러면 지금 하나의 TV를 몇 명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명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주소값 출력하면 같은 주소값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나올 거예요? 실행하면 같은 거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라는 녀석한테 이거 이제 나중에 리스트 사용 방법도 설명드릴 건데 값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append가 뭐예요? 추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추가한다. 이거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용 함수입니다. 전용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append 쓴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쓰게 되면 에이지스의 내부적인, 그러니까 에이지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객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F3 써서 에이지스 그다음에 에이지스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자, 보시면 출력할 때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건 무조건 뭐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객체.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20, 30 그러면 뭐예요? 차례대로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10, 20, 30. 그러면 지금 아까 에이지스라는 객체를 지금 몇 명이서 바라보고 있다고요? 3명이서 바라보고 있다 했잖아요. 얘도 얘가 이 객체 바라보고 있고 얘도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스2 그 다음에 에이지스3 출력해도 같은 거 나올까요? 다른 거 나올까요? 다 같은 거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뭐다?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수에는 뭐가 된다?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결국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에이지스라는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라는 변수 만들고 거기다가 뭐 10을 넣고 20을 넣고 30을 넣고 라고 배웠던 거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요 개념을 배우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이 그 변수에 들어간다. B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아까 파이썬에서는 뭐라고요?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를 뭘로 취급한다? 객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객체가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이런 것들 다 객체입니다. 객체예요. 왜 그런 식으로 객체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의 부품들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부품. 우리가 자동차도 객체인데 자동차도 그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 엔진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 손잡이가 있을 수 있고 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뭐로 취급되냐면 객체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들을 잘 조합을 하면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요 개념만 이해하면 10도, 20도, 30 여러분들 안녕이라 쓰고 true, false라 쓰고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이 이해되시죠?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파이썬은 하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객체 지향 프로그램 파이썬이랑 좀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이썬은 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언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배우시는 분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는 분들, 다양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는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실제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메모리 공간에. 나중에 C 언어 배우시는 분들 배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변수를 생성하면 그 변수하고 이 힙이라는 공간에 선언된 이 객체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내부적으로 주소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있어도 배달기사님이 예를 들어 대전에 있대요. 대전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소만 알면 여러분들이 주소로 찾아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만들어졌어도 이 변수라는 녀석이 이 객체의 주소값만 알면 해당 객체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10, 20, 30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객체는 이 변수가 내부적으로 여기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만약에 조정한다 했을 때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조정을 한다 했을 때 직접 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격 조정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직접 조정한다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여기 리모컨을 그래서 들고 온 건데 자, 직접 조정은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빔 프로젝트를 직접 누르는 걸 직접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리모컨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 이건 뭐예요? 원격 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값을 뭐 한다?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원격. 직접 가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했다고 하면 12, 20, 30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하나.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펼친다? 객체를 힙이라는 메모리 외부에다 두고서 그 주소값에 뭐 한다? 얘가 접근한다. 그래서 이 변수를 뭐라고 한다?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객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딕셔너리, 그 다음에 객체, 클래스 그런 개념들이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리스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